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아, 내가 정말 많이 살아왔구나.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80년대, 90년대 한창 사회생활 하시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밤늦게 들어오던 그 생활 말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그냥 집에 들어가기보다는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하루의 고단함을 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상사 욕도 좀 하고 아이들 이야기, 집안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밤이었습니다. 그게 사는 맛이었고 그게 어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끔 옛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도 9시만 넘어가면 거리가 조용해집니다. 술집에 손님이 빠지고 10시가 되면 정막이 흐릅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 세월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우리 때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60대라는 나이는 참 애매한 나이입니다. 아직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남아있는데 몸과 환경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일흔이 되는 60대의 99%가 후회하는 것들. 숫자가 정확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후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솔직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후회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나간 인생을 탓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후회는 돈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벌면 벌수록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 장만하고 경조사 챙기고 회사 회식 따라다니고 돈을 모은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버티며 살았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나니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은 사라지고 연금이라는 이름의 돈은 생각보다 훨씬 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이 들수록 돈 나갈 일은 더 또렷해집니다. 자녀 결혼 비용, 부모 병원비, 그리고 이제는 내 몸에 들어가는 병원비. 그때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모아둘 걸, 그때 조금만 덜 쓰고 살 걸, 요즘 말로 욜로도 좋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와보니 미래를 조금 희생한 현재는 결국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힘들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돈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덜 불안해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의 존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이 나이에 와서야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일흔을 바라보는 60대가 가장 먼저 후회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후회는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남성분들이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밖에서 일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의 책임을 다했다는 이유로 집 안에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해졌고 고맙다는 말은 줄어들었고 당연하다는 태도는 늘어갔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남자고 그게 가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그 결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가장 자주 마주치는 사람은 친구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와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 외로움은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도 70대 여성분들이 남편 때문에 괴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전히 자기 말만 하는 남편, 여전히 배우자를 무시하는 태도, 여전히 고치지 않는 권위적인 모습,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사실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각자의 삶이 있고 친구도 결국은 남입니다. 배우자를 소중히 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을 가볍게 대하는 셈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잘하는 사람은 자신도 존중받으며 살아갑니다. 집안에 웃음이 남아있고 대화가 이어지고 하루를 함께 정리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잘해줄 걸. 그때 조금만 더 들어줄 걸. 세 번째 후회는 친구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회사 사람, 거래처 사람, 술자리 사람.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많은 사람들 중 정말 남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전화해도 부담 없는 사람, 아무 말 안 해도 편한 사람. 그런 친구가 없으면 노년은 생각보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60대에 와서 친구 없는 인생을 많이 후회합니다. 배우자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취미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노후의 필수 조건입니다. 네 번째 후회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볼 때마다 잔소리, 볼 때마다 걱정, 볼 때마다 비교. 그때는 다 자식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말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적이 아닌 지지, 조언이 아닌 응원. 이걸 늦게 깨달은 부모들이 많이 후회합니다. 다섯 번째 후회는 건강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몸을 담보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술, 담배, 과로, 굵고 짧게 살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프게 오래 삽니다. 그 고통은 본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짐이 됩니다. 그래서 60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때 운동 좀 해둘 걸. 그때 술 좀 줄일 걸입니다. 여섯 번째 후회는 배움을 멈춘 것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금세 과거에 머뭅니다. 말은 반복되고 생각은 굳어집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하루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후회는 취미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취미를 찾으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취미는 젊을 때부터 조금씩 길러야 노년에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아홉 번째는 마지막 도전 앞에서 주저한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냐고 스스로를 말리지 마십시오. 후회는 도전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60대의 후회는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덜 후회하는 인생은 지금부터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잠시 멈춰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조금 더 의식하며 사는 인생입니다.